배 대표님, 예.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1심 선고 이걸 앞두고 악재가 또 계속 터지고 있네요. 그럼요. 앞서도 영광 이 재보궐 선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대법원이 지난 27일 그 유명한 이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현동 네네. 옹벽 아파트. 네. 그 사용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고 시 처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 백현동 2단계만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올려주더니 인서병이 딱 가서 로비스트로 나서니까 4단계를 그렇죠. 올려줘 버렸어요. 그래갖고 옹벽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옹벽 아파트는 사용 승인을 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옹벽 바로 옆에 있는 옹벽에 붙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알 바로 텐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주민 편의 시설이에요. 그렇죠. 커뮤니티 센터라 해갖고 아파트마다 편의 다 시설이죠. 짓었습니다. 뭐 어린이집, 경로당, 예. 그다음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 아니 옹벽에 붙어 있는데 이게 옹벽이 균열이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는 장소예요. 최근에 보면은 산도 그냥 무너져 갖고 내리고 그러니까요.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집을 덮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1번입니다. 이게 지금 옹벽 아파트에 무리한 건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리한 건설이 이루어진 배경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이권 때문에 여기 아파트가 이제 지어졌고 주민 편의 시설이 있는데 이 주민 편의 시설을 아예 사용을 못 합니다. 왜? 이 옹벽이 무너지고 옹벽에 붙어 있다니까요. 옹벽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옹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무너지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옹벽이 막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더미가 무너질 때는요. 산축 자체가 무너지면서 아예 와르르 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면산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막아줍니까? 못 막아줍니다. 벽이 막아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힘으로요. 이거는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힘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주민들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옹벽으로 이거 사용 못하는 거 알면 아파트 입주했겠으면 네, 안 했습니다. 말라고 합니까? 이거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안 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진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용도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될 성남시의 구멍이 뻥뻥뻥 뚫렸다. 특혜를 줘버린 거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아셔야 되겠지만 이재명이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시무시한 힘이 뭐냐면 바로 인허가권이에요. 인허가권. 인허가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다 뭡니까?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인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국토부라든가 거기에 있던 원래 식품연구원 여기에서 2단계만 올려더라. 2단계만. 그렇죠. 그런데도 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섭이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그렇죠. 거기 딱 로비스트로 들어가면서 정바울인가요? 정바울 대표로 있는 예. 거기서 여기도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을. 커뮤니티 그거 못 쓰게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죠. 난리 아닙니까? 난리죠. 아파트값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바울 회사의 로비스트로 딱 들어가면서 몇 개월 만에 그냥 탁 4단계로 올려줘 버린 4단계로 올려주다 보니까 수익을 최대로 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옹벽을 세운 건데 옹벽을 50m를 세우고 옹벽이 그냥 저쪽으로 좌우로는 한 길이가 300m. 300m. 세계에서 제일 큰 옹벽이라는 거 아닙니까? 300의 옹벽이면 이건 뭐 옹벽이 50m면은 아파트로 보면은 15층 정도 됩니다. 대개 아파트가 한 3m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옹벽을 이렇게 직선으로 깎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경사면으로 그렇죠. 깎아야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렇죠. 할 때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데 그렇죠. 옹벽을 직선으로 깎고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커뮤니티 센터를 지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옹벽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폭우가 내려갖고 산에 물이 차가지고 덮쳤다. 거기서 운동을 한다든가 뭐 어떤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 거의
몰살을 한다고 봐야죠. 커뮤니티 센터만 아닙니다. 지금 옹벽이 무너지면요,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다니까요. 예. 지금 커뮤니티 센터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센터는 아파트 앞쪽에 모든 사람들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햇빛이 짱짱 드는 곳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상복합 형태로 안전한 곳에 1, 2, 3층을 주상복합 형태로 넣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뒤에 그늘진 곳에 그 옹벽에 커뮤니티 센터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4단계 올려주고, 원래는 이게 100% 임대아파트 짓기로 했는데 임대아파트를 10%로 줄여버리고 90%는 민간 분양해갖고 말이 됩니까? 3천억을 이걸 안게 줘버린 거 아닙니까? 3천억을.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 로비스트 김인섭이가 받아먹은 것만 하더라도 77억에 거기 한바 5억에 갖고 82억인가를 받아먹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것뿐만일까요? 200억 달라고 했어요. 김인섭이가 200억을 달라고 하면서 200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정바울 대표한테 100억은 내 거고 100억은 2층 거다. 2층. 그 성남시 2층이 바로 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시장이. 그 2층에 두 사람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두 사람 몫이다. 2층이라고 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비스트 김인섭이는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깜빵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에는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옹벽 아파트는 불법으로 지어졌고 이 로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딱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 1번입니다. 의미가. 1번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1번이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허가 되는 과정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인허가 또는 용도 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불가능했죠. 분명히 하면서 이 김인섭의 재판 내용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인가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쪽에서 이야기하는, 봐라, 우리가 뭐 받은 게 뭐가 있냐 하지만 제3자 뇌물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김인섭이 이걸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현동도 그렇고, 백현동 이것도 지금 7개가 수사되고 있고 7개 건에 대해서 4개는 기소가 됐고 또 11개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요. 저는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도 과연 이 알려진 70억, 80억이 그쳤을까?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것도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대선이 치러지고 그러는데 아니 인섭이 형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있는 돈도 갖다가 절반이라도 갖다 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사람들이 선거에 도사들이 해갖고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 그렇게 흘러간 것은. 예.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는 흘러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경기지사 때도 흘러갔을 것이고 선거 때. 그런 부분을 검찰이 딱 밝혀내면 이제 꼼짝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김인섭이는 입을 안 여니까. 김인섭이가 끝나는 거죠. 김인섭, 김만배가 입을 꽉 다물고 입을 있죠. 열면은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죠. 자기들은 그 돈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김만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2심까지 내려졌고 김인섭도 대법원 선고가 되면 이제 징역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미 터질 가능성이. 5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 나이로 보나 이렇게 되면 5년 살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입을 점점 더 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1, 2심이 내려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더라도 지금까지 왜 안 여느냐. 김만배나 김인섭이나 그 측근들이, 정진상은 뭐 예로 하더라도 김용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다 끝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가서 완전히 출세하는데 조금 참자 그러는데 1, 2심 나와 가지고 이거 앞으로 뭐 끝났다. 대통령은커녕 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 불게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 대표적인 사람이 유동규잖아요. 네. 유동규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느슨하고 그런 또 경제적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동규는 딱 유동규는 돈을 모은 게 없어요. 돈을 그러니까요. 어디서 끌어다가 갖다가 바친 것만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규는 큰 돈이 없어. 유동규는- 챙겨야 할. 유동규는 말을 하잖아요. 진술을 하잖아요. 패소인도 안 하잖아요. 네. 80억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유동규는 자기 돈이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입을 다 여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이 이재명 측에서 회심의 카드라고 들고 나온 게 민주당의 뭐 검찰 독재 뭐 탄압인가 무슨 분쇄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26일 날 성명을 내 가지고 지난 27일에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그 재판 관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들 남욱이라든가 네.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한테 술대접 향응을 계속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술집, 단골 술집 영업주, 유흥업소. 예. 유흥업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애매하게 한 거예요, 재판에서. 나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검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따라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에서 창작을 했다, 검사가. 검사가 조작을 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런 대장동 이 사업자들과 공모해가지고 유례라든가 대장동 이 특혜를 준 것처럼 조작을 했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검찰에서 대장동 업자들과 유흥업소 대표 그리고 그 관련자들과의 문자 이 주고받은 거 그렇죠. 제가 핸드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제 김만배 쪽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을 이제 따내기 위해서 김용 또 유동규 또 정진상에게 이 접대를 한 거예요. 로비를 한 거예요. 강남에 그렇죠. 뭐 유흥음식점에서 그렇죠. 계속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에서 그런 이제 증언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애매하다 이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이게 접대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조작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검찰이 무슨 개소리냐 하면서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뭐냐 이제 남욱 정영학이 접대를 했으니까 보통 돈은 좀 나중에 주잖아요. 그럼요. 유흥업소에 예. 이제 입금을 해줘야 되니까 돈을 전해주려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유흥주점 사장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김하고 유하고 또 정이 실세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남시 실세예요. 하고 보낸 문자를 공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유 본부장 그 다음에 김 의원 정 실장에 대해서는 딱 이름을 보세요.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맞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조작이 아니다 하고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그 거죠. 문자를 제시를 한 거 그렇죠. 하나가 있고 정진상이가 또 돈 받아 먹는 거 이게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 측에서 유흥업소 사장한테 네. 3천만 원을 보냈어. 3천만 그렇죠, 원을 그렇죠. 보내니까 그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현금 찾아가지고 그것을 유동규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는 그걸 정진상한테 전달을 했다. 이런 또 문자가 지금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3천만 원 받아 먹은 게 상납을 받은 게 또 나온 거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현금으로 찾아서 줘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증거가 안 남기 증거가 위해서. 안 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온 쓰리 거죠. 쿠션이죠. 예. 그거까지도 검찰에서 이제 그 관계를 명확히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뭐 검찰 이 뭐 독재 뭐 독재 위원회가 무슨 있어. 위원회에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대장동이라든가 이건 이제 대장동입니다만 대장동이죠. 이래요. 대장동. 이쪽에도 특혜를 주었다. 그 업자들하고 짜고 왜 측근들이 거기서 업자들한테 늘 뭐 유흥주점에 가갖고 접대받고
돈 받아먹고 용돈 받아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편의를 봐주고 그렇죠.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배임이 딱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측근들이 다 오케이 해갖고 하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가 다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측근들의 그런 비리들이 다 나오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꼼짝없이 다시 이 재판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제 결심이 되고 또 이제 검찰의 구형이 나온 것은 현재까지는 안 하지만 지난번에 고 박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구형에 공직선거법위반 인형 떨어지니까 웃으면서 들어갔던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혼비백산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진짜 혼비백산이 아니라 혼비천산, 혼비만산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1심 선고도 앞두고 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가 어디서 좀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불리한 판결이라든가 이 자료들이 그냥 팍팍팍 터져 나오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고 박사님 보십시오. 검찰이 처음에는 좀 늦어진다, 또 뭐가 정확한 스모킹건이 뭐가 있느냐 했지만 최근에 이 결심하고 나서 구형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검찰이요. 엄청나게 준비를 한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 성남시 그다음에 이전의 발언들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꼼꼼히 수사를 한 거예요. 아예 반박 자체를 못하도록 또 반박 자체를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터무니없게 들릴 정도로 꼼꼼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